안녕하세요. 우종혁 고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은데요. 대장간의 유혹. 얼핏 봐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바로 대장간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에.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작가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간이라는 것은 결국 사물을 단련해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이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김광규 시인은 굉장히 시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겉으로 그냥 살짝 봐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든가 이 상행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1년, 2년보다는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눈 부분은 이제 획일적이고 소모적인 삶에 대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거부. 그렇죠? 예, 거부. 그러니까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않고 그렇죠? 한꺼번에 뭐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부정적인 의미일 것이다라는 게 추측이 되죠. 마구. 자, 결정적인 건 마구잖아요. 함부로. 그렇죠? 함부로 쓴다. 그리고 망가지면 내다 버린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어들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화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러한 현대 문명, 그렇죠? 이런 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의 속성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일회성, 편리성, 편의성,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뭔가 못마땅해 하는 화자의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플라스틱 물건도 역시 이제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이 도시적인 삶을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이 의미는 도시 문명 속에서 삶에 대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이 지금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자조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냉소적이면서. 그래서 획일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시정화자가 느끼는 거부감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이 지니는 문제의식을 지금 제시해 준 거고요. 도시인들의 이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개성이 없는 거죠. 한꺼번에, 그쵸? 이런 것들, 삶을 상징으로 제시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거,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화자가 나왔네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고 싶다. 자,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어떻게 갑자기 이제 버스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본인이 화자가 어떻습니까? 자책하는 그런 말투고요. 플라스틱과 같은 삶에 대한 비판과 거부의 몸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이면서 의미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욕망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두 번째 내용에 가시면요. 현재는 이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나옵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그렇죠? 최신식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며 익명성을 띈 채 살아가는 개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현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도시 공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홍은동 사거리에 실제 지명이 나왔네요. 홍은동.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시의 사실감과 생생함, 현장감을 독자에게 어떻습니까? 전달을 하죠.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화자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호기심을 환기한다. 이런 건 이제 틀린 거죠. 왜? 현재는 산업화로 사라졌다고 한 거거든요. 사라졌다. 현대 도시 문명과 대비되는 짝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라진 거니까 이제 현대 문명과 이제 대비되는 짝이 되는 거고요. 이 사라진 이러한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대상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입니다. 그리고 도시적 일상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열망이 환기되는 장소가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고 배경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통적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공간이 털보네 대장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가시면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질, 우리 풀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이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자, 이글거린다는 것은요, 불꽃이 벌겋게 계속 피어오르는 것을 이제 이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그렇죠? 예. 이글거리는 이제 불이 환기하는 뜨거운 이미지죠. 예, 뜨거운 이미지. 화자가 도시에서 편리를 누리는 상황을 함축한다. 야, 이건 아닙니다. 자, 플라스틱 물건이 함축하는 편리성 중심의 소모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대장간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이글거리는 불 속의 의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시우세라는 건요, 이 쇠붙이의 하나입니다. 이제 무쇠를 불에 달고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하나입니다. 나를 달군다. 그 시우세처럼 나를 달군다는 얘기는요, 갑자기 나를 달군다는 얘기는 왜 나왔냐? 이 시적 화자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적 화자 자신을 진정한 자아를 찾는, 참된 자아를 찾는 그 과정과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시련과 역경을 어떻습니까? 겪는 모습입니다. 아셨죠? 예, 시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루라는 거는 이제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대로 쓰이는 쇠덩입니다. 그러니까 철침이거든요. 그 위에서 벼린다. 자, 벼린다라는 말은요, 이제 불에 달궈가지고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만드는 게 이제 벼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숫돌에 가라. 숫돌은 이제 맷돌입니다. 맷돌. 그 결국 단련을 통한 이제 변모의 과정, 그렇죠? 네, 이게 대장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리성, 소모적인 삶, 이러한 현대 문명의 이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대장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모되는지의 과정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결국은 뭐로 바꾸고 싶다?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낫의 의미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소모적이고 이제 몰개성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적 일상에서 벗어나,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그런 열망과 욕망이 지금 지시된 거고요. 이 개성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 그리고 화자가 변모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바로 시퍼런 무쇠낫으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두드러지죠. 그리고 플라스틱 물건처럼 어때요?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이런 도시적 일상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화자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이 화자 자신도 어떻습니까? 무쇠낫처럼 뜨거운 열정과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정한 자기 자아를 갖고 있는 이 의식을 갖추어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욕망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반드시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개성적인 존재로 대우받고자 하는 소망이 나옵니다. 땀 흘리고 두들겨서, 그죠? 하나씩 만들어냈죠. 이게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노력의 그 과정이고요. 청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죠. 두들겨, 이런 장면에서.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그죠? 호미의 모습이에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소나무 자루는 이제 호미 자루가 있잖아요. 소나무 자루로 만든 이 호미 자루에서 이제 송진을 흘리면서, 자,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화자가 이제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꼬부랑 호미도. 그래서 땀 흘리고 정성을 쏟은 결과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호미예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자신의 현재 삶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 플라스틱 물건과는 뭡니까? 대비되는 짝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꼬부랑 호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자가 그러한 물건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값지고 이 의미 있는 이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 그렇죠? 화자가 변모되길 바라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개성이 없는 것보다는 개성이 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간 벽에 당당히 걸리고 싶다. 그래서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는 정말 대단히 잘 썼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가 됐고요. 시를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감동, 조그만 감동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시를 강의하는 시간이. 예.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웠다. 자, 부끄럽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정서가 드러났고 이 삶의 태도가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적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 그렇죠? 부끄러움의 정서가 지금 그대로 담겨 있고요. 직지사라는 건 절 이름이고요. 예. 해우소라는 건요. 예, 근심을 푸는 장소다. 근심 우자 해소할 해자잖아요. 소자는 장소라는 거고 절에서 흔히 변소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 바로 해우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아득한 나락, 까마득한 나락이라는 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내리는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예. 똥덩이처럼 똥덩이처럼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어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뭡니까 살아온 인생이 정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겁니다. 이걸 비유한 소재가 바로 똥똥이고요. 화자의 그 반성적인 그런 현실 인식을 지금 강조하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시정화자가 이제 무가치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반성하고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떠올린 비유가 똥똥이고요. 또 도시적 삶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얘기죠. 플라스틱 물건과 또 대응되는 짝입니다. 이미지가 같아요. 똥똥이는 또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유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살아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똥똥이 같이 버려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직지사의 해우소에서 아득하게 떨어지는 존재, 배출해야만 깨끗하게 느껴지는 존재. 그래서 똥똥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해내고 뱉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시어가 바로 똥똥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정화자가 얼마나 뱉어내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지 이 시어를 통해서 확실히 와닿죠. 이런 장면에서 정말 이 단어가 왜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느끼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요. 나는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는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었죠. 그죠? 걸려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추측이 됐습니다. 추측이 확신에 차게 되죠. 이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거, 더러운 거,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거, 무가치하고 몰개성적이고 무의미한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정화자는 이런 열정과 공을 들여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싶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아주 정말 잘 쓰고 훌륭한 그러한 시를 지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를 잘 공부하셔서 다른 시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 작품이니까. 이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은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대장간이고요. 주제는 이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반성적인 거고요. 문명 비판적이면서 의지적, 그 다음에 자조적, 냉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정화자는 어떻습니까?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서 단련을 거쳐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 소재가 삶의 가치를 회복한 화자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시의 제목이 이제 대장간의 유혹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욕망과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적 관계에 있는 시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각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
똥똥이는 이제 화자가 반성하는 도시적 삶인 거고요. 무쇠나 꼬부랑 호미는 어떻습니까? 화자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참된 삶입니다. 자, 현대 아파트라는 것은 도시적인 일상의 공간이고요. 털보네 대장간은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 관계에 있는 시어나 식구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시행의 끝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뭐뭐 하십다 이렇게 뭐뭐 싶다 이렇게. 그래서 화자의 반성적 현실 인식과 소망이 좀 강조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드러났고요. 비유의 결합, 그 다음에 뭐뭐처럼 느껴질 때와 뭐뭐 싶다의 반복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현대도시는 이제 익명성을 띤 개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을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그죠?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적 일상을 돌아보는 화자의 목소리, 이것이 이제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작품을 좀 공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완전히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